지난 2004년 2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골목길에서 24살 전모 씨가 괴한에게 흉기로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연쇄살인 피의자 정모 씨가 이문동 사건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살해당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으로 미뤄 정 씨가 진범이 분명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정남규 같은 경우는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데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냈죠. 그래서 심지어 현장 검증할 때도 피해자의 가족들이 욕을 한다는 이유로 발길질을 한다든지 호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비난하고 자신한테 욕을 하는 장면을 보고 굉장히 화사하게 웃었어요. 그때는 진짜 인간에 대한 어떤 경멸함? 막 이런 게 느껴졌었죠. CSI는 어떤 증거물이 남아있느냐를 눈에 보이는 물리적 증거들을 찾죠. 근데 프로파일러들은 왜 이 집이 선택되었는가? 또 이 발자국은 어디로 이동했는가? 범행 도구는 어떤 것을 썼느냐? 이런 그 범죄자의 행동을 보는 분석을 시작을 하게 되죠. 현장에 도착하면 제가 범인처럼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범죄자의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가장 먼저 시도를 하게 되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야, 오늘 아이고, 뭐죠? 반갑습니다. 이 그 아래서 저희가 자주 뵙는 네.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 범죄자 1000명 프로파일링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파일러 우리 권일용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 2004년 1월부터 발생한 정남규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아, 그 이수정 교수님도 그 얘기를 네, 해주세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사건은 이제 정남규라는 연쇄살인범이 있었는데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 서남부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묻지마 살인사건. 길 가던 어린아이나 집에 있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둔기로 내려치는 잔인한 수법으로 2년 동안 무려 13명이 살해됐고 20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면담을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유영철보다 많이 죽이는 게 내 목표였는데 하고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정남규는 유영철과 함께 범행 순간에 느끼는 쾌감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고 교도소 밖으로 나가면 다시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 말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범죄자는 제가 정말 만난 1000명의 범죄자 중에 가장 잔혹했어요. 심지어 그 집에 압수수색을 갔었는데 제가 어디 인터뷰해 놓은 사진을 스크랩을 해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제 손으로 압수해 봤어요. 야, 이 범죄자들도 자기를 추적하는 사람을 보고 있구나. 근데 섬뜩하지 않으셨어요? 아, 이거 어떠셨어요? 너무 반가웠지요. 아, 반가웠어요? 실제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이. 아니, 저희 같으면 그 정남규라고 하는 살인마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건데. 아, 그럼 정말 반갑죠. 그러니까 경찰을 했죠. 그러니까 경찰을. 근데 나중에 이제 체포돼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남규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노상에서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공격을 했는데 정말 특이한 거는 단 한 건도 뒤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게 없어요. 전부 돌려 세워서 앞을 공격을 했어요. 이거는 범죄자들의 일반적인 어떤 상식에서 다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왜? 몰래 따라가서 빨리 공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지면 도망가는 것이 범인의 기본적인 심리인데 돌려 세워서 자기가 얼굴을 보고 또 가로등 불빛 밑에서 계속 피해자를 공격해요. 그 피해자의 어떤 그 고통과 아픔과 이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정말 잔혹한 그 동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물색하지 못하는 날,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러 나왔지만 실패한 날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예전에 살인을 저지른 곳에 가서 내가 서 있어 봤다. 너무 내가 행복했다. 이렇게 그 살인을 추억하는 정말 잔혹성이 가장 높았었고 일만의 반성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제 말았는데 저한테도 편지를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 편지를 보면 내가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을 살해하지 못하니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 사형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나를 좀 내보내달라.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나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편지를 계속 보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저는 그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결국은 자신을 살해한 살인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 살인의 끝은 결국 자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참 좀. 예. 참. 아니 정남규와의 면담을 통해서 미제 사건을 또 해결하시겠다고. 아, 네. 사건이 이제 2004년에 발생하기 훨씬 전에 초등학교 이제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거고요. 근데 저는 그 수법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압한 수법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격을 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쓰던 컴퓨터 바탕화면에 시신 장면을 올려놓고 한 6개월을 매일 봤어요. 매일.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매일 봤어요. 매일. 이 정남규와 면담을 하면서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했더니 자기가 어떤 그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느냐라고 했더니 그 방식대로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바탕화면에 있던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야, 이 사건의 범인이 얘구나. 그래서 나는 너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야, 그거는 정말 모를 줄 알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제가 수백 번, 수천 번을 봤다. 너의 수법을. 그러니 내가 너를 모를 수 있겠느냐. 범죄자와 면담을 하다 보면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너무 화가 나거든요. 이게 아마 그렇죠. 이 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걸 네, 억누르고 이 격한 진짜. 감정을 이게 다스리십니까? 그거는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게 앞에 있으면 그냥 막 한 대 치고 싶은데요, 그냥 막. 예, 는 그냥. 그 감정은 억누를 수 없어요. 억누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그 행위들을 보고 나면 계속 그게 떠오르죠. 예. 근데 이제 목표를 가집니다. 이 이야기들을 다 듣고 차곡차곡 분석을 해서 또다시 이런 유사한 사건이 났을 때는 최대한 빨리 차단하고 체포할 것이다. 이런 목표 때문에 그 나머지 분노들을 내가 좀 다스리게 되죠. Starlight raining over me, like drifting through a memory. Wake up in your crystal sky. We're floating just to feel alive. Starlight raining. 피해자 사진이라든지 뭐 부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물론 굉장히 힘들지만 어디에 어떻게 상처가 있다거나 범죄 현장에서 어떤 흉기가 쓰였다거나 이런 거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려는 마음으로 이 사건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살인추억 영화 보면 미치도록 잡고 싶다. 뭐 이런 뭐 카피가 이렇게 나오고 그 형사들의 심정이란 게 그래요. 때로는 차라리 내가 죽는다면 그 조건으로 법원이 권고된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 이럴 정도의 이제 심정을 형사들이 느끼게 돼요, 현장에서는. 대구 지하철때가 제일 사실은 보고 무렵에 제일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한 달 가까이 거기 살면서 DNA 분석으로 다 찾아주고 가족이 또 장례를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관에 넣어서 이렇게 정중하게 전달하는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썼던 그런 안 좋으신 분들을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두순 사건 때였어요. 그전에는 사실 아동 성폭력 사건이라는 것조차 피해자가 가서 고소를 해야 되는 사건이었다고요.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면서 격분했었기 때문에 친고죄가 폐지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뭐 성인에 대한 친고죄까지 다 폐지가 돼가지고 처리가 되기에 이르렀죠. 한 여고생이 당시에 피해자였었는데 약속을 했거든요. 반드시 범인을 잡아서 너한테 사과하게 만들게. 거의 1년쯤 지나서 그 범인이 체포가 됐는데 범인이 잡히는 순간에 나는 진짜 약속을 지켰구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만약에 방송을 보고 있다면 그래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범인을 잡는다고 해도 그 고통은 안 없어지거든요. 저는 이제 퇴직을 하고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미리 막지 못한 죄책감들이 남아 있습니다.